자,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서 일단 빛의 이중성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일단 우리가 빛의 이중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빛의 이중성에서 빛은 자, 아인슈타인 이전까지는 자, 파동이라는 성질로만 설명할 수 있어서, 자, 빛은 일단 무슨 성을 갖고 있다? 파동성을 갖고 있는데, 자, 원래는 그냥 파동이라고만 생각했잖아. 근데 이게 입자적인 성질도 갖고 있다고 해서, 자, 빛은 어떤 경우에는 파동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고, 어떤 현상은 입자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서, 자, 얘는 경우에 따라서 무슨 성도 갖고 있고, 파동성도 갖고 있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입자성도 갖고 있다. 따라서 자, 빛은 무슨 성을 갖고 있다?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파동성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는, 일단 빛은 무슨 현상을 일으켜? 간섭 현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빛은 무슨 현상을 일으키냐면 회절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빛의 간섭 현상과 빛의 회절 현상은, 자, 빛이 무슨 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 파동성을 갖고 있다는 파동성의 뭐가 되는 거고, 증거가 되는 거고, 자, 빛의 입자성은,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건데, 자, 옛날에는, 자, 입자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광전 효과라고 하는 효과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콤프턴 효과라는 게 있어. 근데 아마 학교에서 콤프턴 효과 설명할 수도 있어요. 네, 아마 책에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면 그때 따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무슨 효과라는 게 있냐면 광전 효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콤프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 광전 효과와 콤프턴 효과를 통해서, 자, 빛은 파동성도 갖고 있지만 이 광전 효과와 콤프턴 효과는 무슨 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파동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빛이, 자, 질량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얘가 마치 뭐처럼, 입자처럼 행동을 한다. 근데 입자라는 건 반드시 충돌을 통해서 뭐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 운동량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성? 입자성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무슨 성의 증거? 입자성의 증거가 된다. 자, 그럼 순서를 조금 선생님이 바꿀 건데요. 광전 효과 자체보다는 그 다음 장에 넘기면, 자, 광양자설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광양자설부터 먼저 설명을 할 거고, 자, 광양자설은, 자, 이건 너희는 개념도 중요하니까, 자, 빛은 원래 과거에는, 자, 파동의 연속적인 에너지의 흐름으로만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자,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건, 이건 아인슈타인 이론이야. 그래서 빛은, 자, 연속적인, 자, 파동, 에너지의 흐름이 아니라, 자,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대신에 뭐에 가까워? 연속에 가깝죠. 자, 근데 연속은 아니야. 연속에 가깝지만 뭐는 아니다. 연속은 아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입자의 흐름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자, 요때 요 빛이 갖고 있는 요 빛의 입자를, 자, 빛 입자를 우리가 광자 또는 광양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광자 또는 광양자라고 얘기를 하며, 자, 요때 요 빛이 갖고 있는 입자인 빛이 갖고 있는 요 에너지를 우리가 광자 에너지라고 불러주는데, 이 광자 에너지가 뭐에만 영향을 받냐면 진동수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뭐 할 때, 보어의 원자 모형 할 때 수소 원자의 전자전이에서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광자에 갖고 있는 광자 에너지는, 자, 빛을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입자 한 개 한 개를 생각을 한 거라, 빛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 빛이라고 하는 애를 입자로 결정을 하고, 그 입자 한 개의 에너지를 우리가 광자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몇 개의 에너지다? 한 개의 에너지고, 이 광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E라고 했을 때, 자, 요게 플랑크 상수 곱하기 무슨 수로? 진동수로 결정이 된다. 자, 그럼 우리가 광자는 빛이라고 했으니까 이 광자가 갖고 있는 속력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광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호적으로 광속은 뭐라고 써주고 C라고 써주고 요게 진동수 곱하기 뭐로 구해? 파장으로 구하지? 그러면 여기서 진동수는 요걸 요렇게 넘기면 되니까 파장분의 뭐가 될 거고 광속이 될 거고 자 진공 중에서 빛의 속력은 전자기파의 종류 즉 파장의 길이 진동수에 관계없이 모두 다 무슨 값을 가져야 돼? 같은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광속 불변의 원리도 일단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자 광자 에너지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진동수가 파장분의 뭐니까? 광속이니까 자 여기 플랑크 상수 곱하기 파장분의 뭐로도 구할 수 있다. 광속으로도 구할 수 있다. 그냥 요거 대입한 거예요, 이렇게. 이름 이해됐니? 네. 자, 그래서 진동수 곱하기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자, 그다음에 플랑크 상수 곱하기 파장분의 뭐? 광속.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자, 광양자설 전에 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기억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뭐를 곱한 값? 광속을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구한 에너지나 아니면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으로 구하는 값이나 광자를 질량은 없지만 질량화시켜서 입자적인 부분으로 바꿨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MC 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구한 에너지나 이렇게 구한 에너지나 이렇게 구한 에너지 모두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빛이 입자적 성질을 갖고 있다면 자 얘가 충돌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뭐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이 빛 광자가 운동량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얘랑 얘가 어떻게 돼? 지워지네. 그치? 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운동량은 기호로 뭐라고 쓰고 P라고 쓰고 자 여기에 뭐가 돼? MV가 되지. 자, MV가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 MC 제곱이라는 게 자, MC 곱하기 뭐가 되니? C가 되겠지. 제곱이니까. 근데 여기 지금 MC가 질량 곱하기 뭐야? 속력이거든. 질량 곱하기 속력이거든.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양이 돼? 운동량이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MC 제곱이고 요게 운동량 곱하기 광속이 될 테니까 지금 여기서 운동량에 대한 개념을 결정을 한다면 자 지금 여기서 플랑크 상수 곱하기 파장분의 광속이 에너지고요. 자 요게 PC의 제곱, PC가 되겠지. 이게 지금 운동량 곱하기 C인 게 요거잖아 지금 에너지. 근데 요렇게 구해도 되고 요렇게 구해도 된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광속이랑 광속이 어떻게 돼? 제거되죠. 그러면 자 운동량 P는 자 결과적으로 파장분의 뭐로 구해지는 거야? 플랑크 상수로 구해지는 거지. 자 그럼 그냥 한 방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광자가 갖고 있는 광자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로 구해도 되고 자 플랑크 상수 곱하기 파장분의 광속으로도 구해도 되고 자 그다음에 요게 MC 제곱으로 구해도 되고 자 요거는 광자가 갖고 있는 광자의 에너지고요. 자 그다음에 요게 운동량 곱하기 뭐 광속이 돼버리니까 운동량 곱하기 광속이 돼버리니까 이 광자가 갖고 있는 광자의 운동량을 자 우리가 P라는 기호로 사용을 하고 자 요거는 광자의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광자의 운동량 P는 양변에서 요거랑 없애주면 되니까 자 뭐분의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식을 외우는 게 중요. 요식을. 그럼 결론. 자, 이 광자가 갖고 있는 광자의 에너지는 진동수가 클수록 커지죠. 자, 결론적으로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지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니까 무슨 양도 커지는 거야? 운동량도 커지는 거지. 이해됐어? 자, 따라서 운동량이 같으면 자, 무조건 뭐가 똑같아야 돼? 여기서는 파장이 같아야지. 근데 나중에 이제 물질의 이중성으로 갈 때는 질량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해요. 자, 그건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 거고요. 어쨌든 광자가 갖고 있는 광자의 에너지, 자, 두 가지씩. 그다음에 광자가 갖고 있는 광자의 운동량은 파장분의 무슨 상수로 구해진다? 플랑크 상수로 구해진다. 자, 둘 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도 크고 운동량도 커진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플랑크 상수를 쓰는 거냐면 사실 질량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질량을 대변하기 위해서 플랑크 상수라는 게 들어가는 거야 원래. 자, 그럼 이렇게 일단 해놓고 우리가 뭐를 볼 거냐? 자, 광전 효과 자체를 볼 건데, 자, 광전 효과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빛의 무슨 성을 증거? 빛의 입자성을 증거. 이중성은 파동성과 입자성 두 개를 다 갖고 있다고. 그 중에서 무슨 성을 나타내는 거? 입자성을 나타내는 과정에 대한 증거를 자, 우리는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이 광전 효과는 자, 금속판에 일정 진동수 이상의 자, 빛을 비추면 자, 금속판에서 자,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자, 우리는 광전 효과라고 불러줘. 자, 이때 이 일정 진동수를 자, 요 일정 진동수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이란 말이 나왔잖아. 요때 요 일정 진동수를 자, 우리는 무슨 진동수라고 하냐면 한계 진동수. 자, 그런데 다른 말로 옛날 문제에는 아마 문턱 진동수라고 나와 있는 문제집도 있을 거예요. 문턱 진동수라고 하고 보통 기호로는 FO라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계 진동수라는 게 뭐냐면 자, 이거는 금속판의 특성이야. 그러면 뭐에 따라 달라져?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거는 금속의 특성이고요. 자, 금속의 특성이란 말은 금속판에 따라서 한계 진동수가 달라진다는 거고, 자, 이 한계 진동수는 어떤 금속판에서 무슨 효과를 일으키는? 광전 효과를 일으키는 자, 빛의 최소한의 진동수를 자, 우리는 무슨 진동수라고 합니까? 한계 진동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계 진동수 이상일 때는 반드시 무슨 효과가 발생하고 광전 효과가 발생을 하고 한계 진동수보다 작잖아?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서 자, 여기가 지금 무슨 판이고요? 금속판이고요. 자, 이 금속판 표면에 전자들이 자,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지. 자, 이런 전자들을 보통 우리가 무슨 전자라고 불러?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이 자유전자가 금속판 내부에서는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기는 하지만 금속판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 탈출할 수는 없어. 그래서 자, 이 금속판 표면에 광자가 이렇게 있고 자, 이 광자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금속판 표면에 있는 누구랑 충돌을 하게 되면 자유전자와 충돌을 하게 되면 이 자유전자가 충돌 과정에서 뭐를 흡수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 에너지가 이 전자를 금속판에서 탈출할 수 있을 만큼 전달이 되면 바로 뭐 하는 거야? 탈출하는 거야. 그래서 요때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광자라고 하고 이때 이 광자의 진동수를 우리가 F라고 했을 때 이 F가 이 금속판의 무슨 진동수 이상이라면 한계 진동수 이상이라면 그럼 광자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또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파장분의 광속. 자, 이때 이 광자가 금속판에 있는 전자와 충돌하는 순간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금속판을 탈출해서 금속판 바깥으로 방출이 된다면 이때 이 전자를 우리는 광전 효과에 의해서 방출된 전자라고 해서 무슨 전자라고 부르고? 광전자라고 하고 이 광전자의 속력을 우리가 V 그리고 광전자도 어쨌든 전자는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니까 광전자의 질량을 우리가 얼마? M이라고 한다면 자, 이때 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생각해. 만약에 이 광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 있대요. 그런데
요 광자를, 자, 이 광자가 이 광전자를 통과시킬 때 이 금속판이 전자를 잡고 있잖아. 그러면 이 전자가 여기를 탈출하려면 높은 에너지 준위로 내가 더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쉽게 탈출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만약에 4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얘가 100을 갖고 얘한테 충돌을 한 다음에 얘한테 뭐를 다 주는 거냐? 100을 다 주는 거야. 100을 다 주면 얘가 얼마를 흡수하고 100을 흡수하고 그리고 나서 금속판에 얼마를 지불한 다음에 40을 지불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0을 썼겠지. 그럼 나머지 얼마를 갖고 나온다는 얘기야? 60을 갖고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이 광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가 됩니까? 60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만약에 이렇게 광전 효과가 빛의 입자성이 될 수 있는 증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우리가 파동적으로 해석을 하잖아. 그러면 자, 빛의 진동수가 매우 작더라도 빛을 비춰주는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비춰주면 자, 파동은 누적된 에너지야. 그래서 처음에 되게 적은 에너지가 왔어. 자, 지금 필요한 게 얼마? 40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진동수가 되게 작은 광자가 와, 빛이 와서 매번 올 때마다 1씩 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1 주고 2 주고 그러니까 1씩 계속 주면 이 금속판이 계속해서 뭐를 흡수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될 거고 올라갈 거고 그러면 금속판 표면의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돼? 커지니까 전자는 그 에너지를 1씩 해갖고 몇이 되는 순간 40이 되는 순간 바로 어떻게 돼? 탈출해야 되거든. 근데 빛이 실제로 파동이라면 자, 빛 진동수가 즉 한 개 진동수보다 작은 빛에서 지연시간이라고 보통 불러. 빛을 비춰주는 시간이 충분하다면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무슨 효과가 발생해야 돼? 광전 효과가 발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파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자, 수능에는 이런 건 안 나와. 수능에는 용어적인 요소들, 그다음 개념적인 요소들 아니고 현상 자체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알고서 파악을만 하면 되는데 내신에서는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자, 빛의 진동수가 작더라도 빛의 세기가 세거나 자, 빛을 비춰준 시간이 충분하다면 자, 언젠가는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자, 뭐가 방출돼야 돼? 광전자가 방출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실험적 사실을 봤더니 자, 실험적 사실을 해석했더니 자, 한 개 진동수 이하의 빛, 한 개 진동수보다 작은 빛에서는 자, 한 개 진동수보다 작은 빛에서는 빛의 색이 자, 그리고 빛을 비춘 시간을 자, 우리는 보통 무슨 시간이라고 부르냐면 지연 시간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빛의 세기와 지연 시간에 관계없이 자, 무슨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자, 만약에 빛의 세기가 작더라도 자, 무슨 진동수 이상이면 한 개 진동수 이상이면 자, 지연 시간에 관계없이 빛의 세기도 무관하고 자, 지연 시간 없이 자, 지연 시간이라는 게 뭐냐? 빛을 비추고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자, 만약에 이게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빛의 세기가 매우 세고 진동수가 크더라도 그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뭐가 나타나질 않아. 광전 효과가 바로 즉시 일어나질 않아. 그런데 자, 빛의 세기가 작더라도 무슨 진동수 이상에서는, 한계 진동수 이상에서는 무슨 시간 없이, 지연 시간 없이 그냥 빛이 도착하는 순간 광전자는 바로 방출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충돌 효과야. 충돌하는 순간 튕겨나가는 거야. 그러려면 반드시 얘가 무슨 성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입자성을 갖고 있어야 되지. 이건 충돌을 통해서 튕겨 내버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연 시간 없이 바로 광전자는 방출된다. 자, 요것도 무슨 성의 증거? 입자성의 증거. 요것도 무슨 성의 증거? 입자성의 증거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일함수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일함수는 기호로 W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고요. 자, 요게 무슨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 광전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 자, 금속판에 해 주어야 할 자, 최소한의 일의 양을 자, 우리는 일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건 당연히 뭐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 금속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지. 결국 요 마이너스 40이 자, 여기서는 지금 필요한 에너지란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금속판이 갖고 있는 자, 광자가 금속판에 있는 전자에게 에너지를 전달했을 때 이 전자가 금속판에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에너지 이상을 흡수하게 되면 얘한테 요만큼 주고 남는 거 갖고 튕겨나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자, 광전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자, 금속판의 해주어야 또는 최소한의 에너지의 크기를 자,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하며? 일함수라고 하며, 자, 일함수 W는 자, 플랑크 상수 곱하기 무슨 진동수? 한계 진동수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진동수 이상이어야 돼? 한계 진동수 이상이어야 돼. 한계 진동수부터 방출됩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식을 하나 만들 건데, 자, 여기 광자 에너지를 우리가 E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무슨 함수를 빼면, 일함수를 빼면 요게 광전자의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지. 자, 요거를 공식으로 만들면 플랑크 상수 곱하기 무슨 수? 진동수에서 플랑크 상수 곱하기 한계 진동수를 뺀 값이고, 자, 요게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데, 자, 전자의 질량은 일정하거든. 자, 모든 전자는 질량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한계 진짜 요렇게 됐을 때 요 값이 클수록 광전자의 방출 속력은 어떻게 돼? 빨라지겠지. 일함수가 작거나 진동수가 큰 빛일수록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 커질 거고, 자,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광전자의 방출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요거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파장분의 광속 빼기 플랑크 상수 곱하기 람다 5분의 C인데 요걸 우리가 한계 파장이라고 불러. 따라서 자, 광자의 파장이 한계 파장 이하면은 무슨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광전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고, 자, 요게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자, 요거 공식 좀 이따가 선생님이 한 번에 쭉 정리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 결국 이 광전자가 갖고 있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자,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일함수가 일정할 때 빛이 갖고 있는 빛의 무슨 수에만 영향을 받는다? 진동수에만 영향을 받는 거야. 만약에 이게 파동성으로 설명이 되면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자의 운동 에너지는 커져야 돼.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자의 운동 에너지는 커져야 되는데, 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빛의 무슨 수에만 영향을 받는다. 진동수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빛이 무슨 성을 갖고 있는 증거? 입자성을 갖고 있는 증거죠. 그러니까 무슨 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해?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도. 자, 빛의 세기에는 무관하며, 자, 빛의 진동수에만 영향을 받고, 자, 이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자, 빛의 광전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크다. 근데 비례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자, 빛의 진동수에 영향을 받고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큰데, 문제는 이런 거. 만약에 이게 100이었어. 근데 여기 지금 50이었다고 가정하자. 그럼 요건 얼마가 돼? 50이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빛의 진동수를 2배로 바꿨어? 그럼 에너지가 얼마로 바뀌어? 200으로 바뀌지. 근데 이람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거든.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 150이 되겠지. 그러면 진동수가 2배가 됐다고 광전자의 운동이 2배가 되는 건 아니지. 2배보다 무조건 커지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클수록 커지긴 하지만 무슨 관계는 아니다. 비례 관계는 아니다. 어떤 일부 책에는 비례 관계라고 나와 있는 책들이 있거든.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자, 진동수가 클수록 크긴 하지만 무슨 관계는 아니다. 비례 관계는 아니다. 이해됐지? 광전 효과는 별로 안 어려워. 자, 여기는 그럼 지울게. 자, 했던 거. 자, 그럼 우리가 광자 금속판 표면에 비춰준 광자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자, 여기서 플랑크 상수 곱하기 한 개 진동수를 뺀 게 무슨 함수? 1함수를 빼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나오고, 따라서 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두 가지 영향을 받겠지. 일단 자, 뭐가 일정할 때는 진동수가 일정할 때는 뭐가 작을수록, 1함수가 작을수록 커진다. 자, 그 다음에 자, 1함수가 일정할 때는, 같은 금속판 1함수가 같을 때는 자, 빛의 무슨 수가 클수록, 진동수가 클수록 커진다. 자, 여기는 다 지워도 되니? 자, 그럼 요거 봐봐. 여기다 선생님이 이제 연결해서 밑으로 쓸 자리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몇 페이지가 아니라 두 번째 장 보시면, 자, 이제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지. 자, 이 그래프를 우리가 실험을 할 건데, 자, 요게 금속판 A고요. 요게 금속판 B인데요. 자, 금속판 A에도 빛을 비췄고, 자, 금속판 B에도 빛을 비췄는데, 자, 조건은 진동수를 처음에 0으로 해서, 자, 점차 진동수를 계속해서 크게 바꾸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자, 여기는 빛을 비춰준 진동수를 변화시키니까 진동수 조건이고, 자, 여기는 0을 기준으로 해서 광자가 갖고 있는 광자의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그래서 A는 우리가 주황색으로 표시할 거고, 자, B를 자, 파란색으로 표시했을 때, 자, 처음에 A에다가 빛을 비췄더니 요렇게 됐대. 그러면 지금 처음에 진동수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광전자가 방출이 됐다 안 됐다? 왜냐면 광전자의 운동에서 0이라는 얘기는 방출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자, 요 이후에 자, 광전자가 요렇게 돼서 진동수가 커지니까, 자, 이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같이 커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뭐가 방출됐다는 얘기고, 광전자가 방출됐다는 얘기고, 자, 여기에 금속판 A에서의 무슨 진동수가 되는 거야? 한계 진동수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금속판 B는 요렇게 빛을 비췄다가, 여기서 지금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고, 여기서부터 광전자가 방출돼서 요렇게 올라갔대. 자, 여기가 P. 그러면 요게 지금 금속판 B의 무슨 진동수가 되는 거야? 한계 진동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그래프가 나왔을 때 금속판 A와 금속판 B의 한계 진동수의 크기는 자, 금속판 A보다 금속판 B가 더 큰 거고, 따라서 지금 여기서 자, 여기 진동수 F5를 만약에 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F5에서 A는 무슨 효과가 일어나지만,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만 B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러면 F5는 A의 이람수보다, 자, 이 F5를 갖고 있는 광자의 에너지는 A의 이람수보단 큰 거고 B의 이람수보단 작은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진동수를 크게 해갖고 나타났다면 금속판 A에서도 광전 효과는 일어나고 금속판 B에서도 광전 효과는 일어나는데, 같은 진동수에서 자,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A랑 B랑 누가 더 커? A가 더 크지? 그러면 이람수는 A가 B보다 작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는 해석을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프를 이렇게 연장을 해볼 건데, 자, 지금 기울기는 똑같아야 돼. 왜냐면 이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자, 뭐를 나타내는? 플랑크 상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금속판 A, 금속판 B, 플랑크 상수를 모두 어때야 돼? 같아야죠. 자, 그럼 지금 여기는 음의 값으로 내려왔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크기를 우리가 마이너스 WA라고 한다면, 여기에 절대값의 크기가 결국 금속판 A의 무슨 함수? 이람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쭉 따라 내려서 여기서 만나는 요 마이너스 WP니까, 자, 요 크기의 절대값이 금속판 B의 무슨 함수가 된다? 이람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람수는 누가 더 큰 거다? 어머. 자, 이람수는 누가 크다? B가 크고, 그치? 자, 이람수가 크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진동수도 크다? 한계 진동수도 크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가, 자, 진동수가 일정할 때는 이람수가 작을수록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커진다는 여기서 보는 거고, 이해됐지? 자, 이람수가 같을 땐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어쨌든 모두 커지고 있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커지고 있죠. 자, 요 그래프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별로 안 어렵지?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